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마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 지원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햇살론이죠. 당연히 신용 등급이 좋고 기존 채무가 없다면 은행에 가셔가지고 대출을 신청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라면 이 영상 자체도 안 보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현재 이용 중인 채무가 있고 신용이 그렇게 좋지, 그로 인해서 신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고금리만 이용하다 보니까 이 이자 부담이 커서 어떻게 해서든 좀 저금리로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보시다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어쨌든 현재 제가 봤을 때 정부 지원 상품 중에 저금리로 취급되는 이 상품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또 가장 조건이 완화되어 있고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햇살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햇살론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직장인 다 웬만해서는 다 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금융사마다 다 달라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상담사마다 다 틀리듯이 저도 제가 취급하고 있는 지원권은 오로지 직장인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이런 분들 조금 아쉽게도 취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는 가까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시라고 그래요. 그쪽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승인율이 취급하는 것도 많고 승인율도 가장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다 한번 문의를 해 보시고요. 자, 직장인 중에는 4대 보험이 적용이 되는 분이 있고 4대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물론 4대 보험이 적용되는 분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그냥 그분들은 서류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연체만 따로 없으면 웬만하면 그냥 나가는데, 문제가 이제 4대 보험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4대 보험이 안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직장인 햇살론을 취급하면서도 4대 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는 이유로 취급을 안 해버립니다. 그냥 4대 보험만 적용되는 분들만 취급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불과 저번 달까지 4대 보험이, 저번 달이네요. 4대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은 취급이 안 되었다기보다는 이제 보니까 안 했어요. 회사 내에서 4대 보험이 안 된다, 4대 보험 적용이 안 돼도 가능하다고는 했지만, 거기에 따른 서류들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불편해 가지고 회사 자체 내에서도 은근히 좀 뒤로 밀어버렸어요. 4대 보험 안 되는 분들은 취급을 좀 안 하는 방향 쪽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저번 달부터 이제 서류를 조금 더 간소화하면서 4대 보험이 안 되는 분들도 취급을 하세요라고 해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 4대 보험이 적용된 분들만 취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 몸이 적용이 돼가지고 4대 보험이 적용 안 되는 분들을 취급하기가 굉장히 좀 껄끄럽고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워낙 좀 복잡하다 보니까 4대 보험 적용되는 분들 2분 진행하는 거하고 4대 보험 안 되는 분 1분 진행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라든가 이런저런 내용들이 솔직히 좀 피곤할 정도예요. 하지만 회사에서도 이제 4대 보험 안 되는 분들 적극적으로 좀 올려봐라 해서 오늘은 4대 보험이 적용이 안 되더라도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거기에 따른 자격 조건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영상을 좀 띄엄띄엄 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잠깐 한 대목만 보고 무조건 된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4대 보험 미가입자도 됐네? 그리고 무턱대고 전화를 해요. 나 이 자영업자인데, 나 프리랜서인데. 그거 안 되는데. 영상에는 된다고 해뒀더만. 그렇게 하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불가 직업부터, 혹시 또 띄엄띄엄 보실까봐 불가 직업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자영업자, 그리고 프리랜서,
그리고 법인대표. 여기에 또 일용직. 그리고 아르바이트, 알바. 뭐 등이 있습니다. 등이 있고, 이분들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들은 가까운 신협이나 생활공에 방문해 보시면 되고, 법인대표는 아예 햇살론이 안 됩니다. 4대 보험이 적용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리고 일용직의 경우에는 4대 보험이 필수예요.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고 4대 보험이 적용이 무조건 돼야 됩니다. 자, 거기에 이제 저기죠, 뭐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제 저기죠, 근무처라고 해야 될까? 그에 이제 업종. 아, 진짜 미치겠네. 업종. 안 되는 업종은 우리 모든 대출 상품이 다 그렇죠. 주점, 융주점이나 그런 주점, 그리고 도박, 이런 업종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안 되고, 여기에 좀 더 이제 붙이자면 이제 부동산 쪽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이렇게 사업하는 데에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4대 보험 적용 안 돼가지고 프리랜서처럼. 그런 분들도 아무리 급여를 꼬박꼬박 판다 하더라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핸드폰 매장, 여기도 4대 보험이 안 되면 다 그냥 프리랜서로 봐버려요. 나 3.3% 세금 안 떼는, 프리랜서는 3.3% 세금 뗍니다. 자기 월급에. 그게 프리랜서예요. 근데 나 3.3% 세금 안 떼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금융사 입장에서는 그냥 프리랜서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이제 여기에 좀 특이한 게 학교예요.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참 이건 좀 희한하죠. 학교 같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관공서 이런 데서 근무하신 분들은 4대 보험이 안 되면 다 프리랜서로 봐버립니다. 그런 데는 4대 보험이 대부분 필수적으로 다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어떤 한 분이 학교에서 근무하신 분인데, 개인 사정 때문에 4대 보험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그냥 진행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금융사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취급하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격 조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직업, 불가 업종 참고하시고요. 이분들은 안타깝게도 안 됩니다. 자, 먼저 재직기간. 재직기간을 보면 3개월 이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3개월 이상. 그런데 3개월 이상 됐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급여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급여를 3회 이상 수령했을 경우.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월급날이 말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 달 중순에 입사를 했어. 그럼 말일날 월급이 나오는데, 이제 다음 달 말일날 받는 분도 있겠지만, 이번 달 말일날 받는데 일을 절반밖에 안 했잖아. 예를 들어 월급이 한 달을 정상적으로 일했을 때 월급이 100만 원인데 절반밖에 안 했기 때문에 50만 원 받았어.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100만 원 정상 받고, 그 다음 달에 정상적으로 100만 원 받았어. 그럼 어찌됐든 급여는 총 3번을 받은 거잖아. 하지만 이 첫 달에 받은 급여는 제외를 해버려요. 이건 정상적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 원씩 정상적인 급여를 3번을 받은 후에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입사를 1일이 아니라 3, 4일, 5일 이렇게 돼가지고 이번 달에 급여가 90만 원, 95만 원, 그 다음 달은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큰 차이가 없으면 괜찮아요. 그 정도는 넘어가요. 근데 그 차이가 좀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한 30% 이상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30% 이상 차이가 난다면 그분들은 급여를 정상적으로 3번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소득. 자, 소득은 이제 월 급여를 말하겠죠. 월 100만 원 이상부터
37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어찌됐든 아무리 4대 보험이 적용이 안 돼도 급여를 100만 원 이상은 받아야지 그래도 직장인이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적게 받아버리면 이건 솔직히 직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급여가 적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봐버리겠다 이 뜻이 되죠. 그러면 최고 370만 원은 왜 이 이상 받으면 안 될까? 햇살로는 연봉이 4,500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계산했을 경우에 4,500 이하인 경우에는 370만 원 그 이하를 받아야 되고, 아시겠지만 3,500만 원 이하는 뭐 연체 이력만 없다면 웬만해서는 다 승인이 나지만 3,500 이상 4,500 이하는 저신용자에 한해서만 햇살로는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자, 필요 서류. 이제 여기서부터 좀 여기서 복잡해지죠. 적어 봅시다 한번. 자, 일단 재직증명서, 그리고 급여명세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일단 여기까지만 적어볼게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 4대보험이 안 되는 분들은 건강보험, 그 4대보험 적용되는 분들은 건강보험 득실확인서가 재직증명서가 되고, 납부확인서가 급여명세서가 되는 거예요. 소득증빙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해버리니까 따로 회사에다가, 나 사장님 햇살 대출 받으니까 서류 좀 떼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회사에 요구하는 서류가 없어요. 근데 4대보험이 안 되는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거기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이제 회사에서 재직증명서하고 급여명세서를 받아야 돼. 근데 이 재직증명서하고 급여명세에 각각 다 회사 직인이 들어가야 돼. 회사 직인, 대표자 직인이 들어가야 돼. 여기에서 이제 채무자분들이 많이 취소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왜? 이게 하나가 아니거든요. 급여명세서 최소 3개, 3개월 거예요. 재직증명서. 그럼 최소 대표자 직인이 4번은 찍어야 돼. 여기다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심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가서를 또 요구해요. 회사에. 그럼 이제 대표자는 뭔디 그렇게 많은 서류가 필요하냐? 이상한 데 아냐? 나 도장 못 찍어줘. 대출 받지 마. 나 못 해줘.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채무자 본인 스스로가 대표자한테 그런 말 자체를 못 해요. 그냥 너무 부끄럽죠. 창피해서 말을 못 해.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서류를 준비를 못 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체크하시고, 이제 이 외에는 다 거의 비슷하죠. 등초본, 그리고 신분증. 하나 더 빠졌다. 공용된 서류는 제외를 하고, 이게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게 이제 급여 통장 거래 내역서. 이거야 은행 가가지고 하나 발급해 주세요 하면은 발급 받을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들 서로 하니까 이 두 가지가 문제. 그에 등초본, 신분증 그리고 이제 대출금 받을 통장 이렇게만 필요하면 되고요. 자, 일단 기본적인 자격 조건은 이렇습니다. 햇살은 원래 간단하니까 자격 조건도 복잡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 제가 불가사유. 이게 다 맞춰졌어. 그런데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 그게 뭐냐? 연체 이력. 또는 채무 불이행 이력. 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이제 단기 연체 이력이죠. 연체 이력의 경우 연체했다가 갚은 지 1, 2년 지나고 그랬다. 그 연체했던 것도 큰 것도 아니고 두세 건 이렇게 짧게 좀 했었다. 그러면 인정이 돼요. 그 정도는. 그런데 최근 3개월은 아니더라도 최근 5개월 이내에 연체를 하고 연체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고 자과 연체를 밥 먹듯이 했다. 밥 먹듯까지는 아니어도 간식 먹듯이 했다. 라고 해도 안 돼요. 거기다 채무 불이행. 이건 이제 장기 연체 이력이죠. 이 경우에도 좀 오래된 거. 이게 5년 남잖아요, 기록이. 근데 3, 4년, 4, 5년 이제 됐어. 그 후로는 한 번도 연체한 적도 없고. 그러면 인정이 되지만,
최근에 이제 다 갚았어. 갚은 이제 한 1년 이내나 2년 이내밖에 안 돼. 그래서 신용도 안 좋아. 그러면 불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또 하나. 이 급여 통장 거래 내역서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필요 서류 중에. 그런데 여기에가 토토나 도박 이력. 우리 그 사설토토, 인터넷 사설토토나 도박하신 분들 통장 거래 많이 하잖아요. 통장으로 보내고 다행히 먹었으면 또 통장으로 받고 못 먹고 이랬으면 받을 것도 없지만 이렇게 해서 통장에 도박 이력이 있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100%입니다. 그냥 알짤 없어요. 원래 대출 자체가 도박 자금으로는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채무자 입장에서 나 그거 도박할 거 아니라고, 나 생활비 쓸 거라고 하지만 도박 이력이 있는 분들이 그러면 안 믿는 거죠. 무조건 불가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런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이 이런 불가 사유에 들어가지 않고 이 세 가지, 아니 이 다섯 가지에 다 부합이 된다. 그러면 그때 한번 문의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햇살론 중에서도 이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인,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그냥 직장인입니다.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는데 뭐 어떠한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그 사업주의 뭐 어떤 개인 사정 때문에 4대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분, 이런 분들이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